보통 상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백억 단위의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체 부착 생물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배 전체에 따개비가 붙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0%까지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를 진행함으로써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고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체 부착 생물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해온 작업자들.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느라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드라이도크에 올려서 많이 제거를 하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사고도 많이 생기고 위험하기도 하다 보니 지금은 이런 수중 선체 청소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로봇으로 하면 6시간이면 충분한데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뒤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하나, 둘, 3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앞에 청소가 되기 전, 뒤에는 청소가 된 후를 보실 수 있고요. 청소용 브러쉬도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따개비 같은 오염물을 강력하게 제거하면서도 선체 표면엔 상처를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만의 특허 기술인 무한궤도가 있습니다. 이 무한궤도는 지금 보시는 궤도 안에 자석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의 부착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로봇이 철판에 붙었을 때 어른이 한 2~3명 정도가 올라가도 로봇이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선체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동시에 물 밖에선 로봇의 생명줄을 잘 관리해야 한답니다. 이제 통신 연결선이랑 이제 여기 전원을 인가해주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실전의 날입니다. 작업할 이제 선박에 도착을 했고요. 아, 도착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저 250m짜리 배가 오늘 작업할 선박입니다. 아, 250m짜리요? 네. 와, 63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어디를 청소하는 거? 어느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중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수심 15m 아래 250m 길이를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봇이 15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로봇은 최대 20m까지 청소가 가능하고요. 로봇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은 미리 육상으로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요. 이를 다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작업선에 옮겨 싣습니다. 선박을 향해 다가설수록 그 규모에 새삼 압도되는 것 같은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작업선이 본선과에 고정하기 위해서 호줄을 내리면서 저희가 이 지금 본선과에 이제 접착을 붙이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야, 인스펙션 준비해라. 이건 못 보던 장비 같은데요. 촬영을 하는 수중 로봇입니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수중 상황을 살펴줄 선발대입니다. 따개비 구역을 지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각종 해조류와 바이오필름이라 불리는 미생물막 등이 뒤덮고 있는데요. 오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청소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연료율이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뚜껑이들이 아까 카메라 보니까 네.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줘요? 이제 그냥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체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다르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합시다. 먼저 청소 중 로봇이 흡입하는 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호스 체결 부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이어서 청소용 브러쉬도 장착해 줍니다. 무게 400kg에 달하는 로봇이 크레인의 힘을 빌려 본선에 붙여지고 서서히 작업 구역을 찾아 이동하는데요. 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저희 케이블이 200m이기 때문에 배가 대형 선박이 길이가 200m 이내라고 하면은 로봇 끝에서 끝까지는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염물 제거부터 부드러운 걸레질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전천후 청소 로봇. 로봇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는데요. 청소 로봇은 현재 무인 원격 조종으로 가기 전 단계인 반자율 운행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로봇에 장착된 6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중 상황을 살펴가며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포집한 각종 부산물은 선상으로 회수한 다음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선상에 있는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습니다. 호스를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바쁜 모습인데요. 왜 그 작업하는데 계속 당겨주세요? 안 그러면 케이블이 로봇이랑 꼬여버립니다. 아, 이렇게 안 당겨주면요? 예, 그럼 작업하는 내내 이렇게 줄 계속 당기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작업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작업 예상 시간은 4시간입니다. 수중에서 흡입한 부산물이라 바닷물까지 함께 끌어올려지다 보니 호스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과 연결된 선상의 정제 시스템은 총 3단계에 걸쳐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갑각류와 해조류는 물론 미생물과 마이크로 입자까지 정제할 수 있다는군요. 많이 더러우면은 저희가 이게 필터가 금방금방 차버려서 빨리 바꾸는 편이고 지금은 이렇게 깔끔한 편이라서 한 30분,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게 깔끔한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한 편입니다. 오늘은 따개비 종류가 적은 편이라 그나마 준수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필터를 통째로 갈아주고 나서야 작업자들에게도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시원하세요? 아, 살겠네요, 진짜. 저희는 이제 여름에 되면은 얘가 배지 않습니까? 배에 이제 열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갖고 그게 많이 힘들고 이제 겨울에는 진짜 바다가 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울 때 이제 작업하면은 이제 숨을 데도 없고 이제 엄청 추운 상태로 이제 계속 작업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맞다. 이 배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 저희는 항상 그 배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여서 저희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낯선 로봇이 등장했는데요. 곧바로 선체 작업에 투입되는군요. 기존 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곡면 곡선이 심각한 부분을 지나갈 수는 없는데 새로 개발된 로봇이 굴곡면을 얼마나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본선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사선으로 쭉 올라가자. 자그마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살립니다. 360도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입니다. 본업인 청소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존 로봇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똑소리 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보자. 오케이. 각도가 90도도 더 꺾여 있는데도 잘 올라가네요. 저희도 처음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좋고요. 아하. 네. 그 사이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선체 청소 작업도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올라온다. 작업 4시간 만에 청소 로봇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선에 붙어 있는 로봇을 떼어낸 뒤 작업선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작업.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제자리에 안착되고 무사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청소 끝났으니까 정리하자. 헌데 정리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서 정리해야죠. 바닷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세척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람차고 네,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는 선박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필수다. 선박이 정박해 있거나 낮은 속도로 항해할 시에는 조개류나 이끼 등이 달라붙는데 이것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선박의 높이는 20m. 아파트 7층 높이의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고압의 물이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선체 외부를 씻어내는 일은 선박의 미감뿐 아니라 운항의 효율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배는 서비스 스피드가 10노트입니다. 가장 적은 연료로서 많은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스피드가 밑에 조개 껍질이 달라붙으면 약 20%가 감소가 됩니다. 연료가 20%가 경제성이 없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선체에 달라붙은 이물질 때문에 운항 속도가 줄고 운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선주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렇다 보니 세척 작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인 고압 세척 방식은 이물질이 잘 떨어져 나가는 장점만큼이나 고충도 크다. 배 밑부분을 세척하는 작업은 더욱 고되다. 배의 위쪽보다 많은 양의 조개류가 달라붙어 있는 데다 작업 공간의 높이가 약 1.5m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꾸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머리 이제 안 대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머리를 옆으로 딱 숙여갖고 아니 허리를 약간 숙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힘든 자세로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배 밑을 빠짐없이 세척해야 한다. 이렇게 고압의 물 세척으로도 말끔히 제거되지 않은 조개류들은 일일이 찾아내 긁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홍합. 이끼나 따개비와는 다르게 홍합이 주로 몰려있는 곳은 따로 있다. 배가 높은 속력으로 항해 중일 때에도 물살에 쓸리지 않는 곳. 이게 시체스인데 해수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수 역할도 하고 바라스트 배 뒤틀린 그 잡는 역할도 하는데 바다는 걸러주는 그 정화가 안 되니까 이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나 쓰레기나
이런 조개류들이 유입 안 되게, 선내로 유입 안 되게 걸러주는 역할을. 보기만 해도 짐작할 수 있는 홍합의 양. 내부 청소를 위해 덮개를 떼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역시나 내부엔 홍합이 가득 찼다.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한 홍합은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긁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체스트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다. 좁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 움직일 때마다 펄과 홍합이 몸에 달라붙는다. 한 시간이 넘게 작업은 계속됐지만 퍼내도 계속 나오는 홍합들. 쏟아져 내린 홍합만큼 고단함이 커진다. 이 안에 오래 계시면 답답하진 않으세요? 답답해도 어떻게 해야 돼? 체험을 맡아서 해야 돼. 청소를 마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온 작업자. 이제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나마 오물들을 씻어내며 한숨 돌린다. 한 2시간 안 했겠나?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끝나자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 시작됐다. 샌드 블라스팅은 높은 압력으로 선체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녹을 제거하고 나면 본격적인 도장 작업이 시작된다. 정기 검사 기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용되는 페인트 양도 3,500리터에 달한다. 그 종류도 일반 페인트와는 다르다. 그 선박 자체가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청도를 뿌리고요. 방청도를 도장을 하고 그 위에 그 성능에 맞게끔 그 미간을 중요시하는 페인트와 그다음에 그 수선 하부에 그 방호도를 해가지고 방호 성능이 있는 그런 페인트를 합니다. 특히나 바닷물에 직접 닿는 부분은 반드시 환경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배 밑바닥에 칠하는 페인트는 옛날에는 유기 주석 화합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석이 주성분이 돼서 화합물인데 아주 그게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를 바른 그 배 밑바닥에 홍합이 달라붙으면 그 홍합 수컷이 암컷이 되는 여성 호르몬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 주석 화합물이 없는 페인트를 칠해라 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국제법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도장 작업은 호스를 이용해 분사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거기에 페인트의 분진물이 머리를 뒤덮고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 비닐을 꼼꼼히 덧댄다. 답답해도 페인트의 독성으로 인한 인후염과 폐질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빼놓을 수 없다. 작업자가 향한 곳은 배 밑부분. 홍합이나 따개비 등 수중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도료를 꼼꼼히 칠해준다. 그 시각 배의 위쪽에선 부분 페인트를 분사하는데 이것이 선체가 녹슬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 도료다.
선박도장은 대부분 분사기를 이용한 고압 분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중앙의 압축기에서 내뿜는 높은 압력을 이용한다. 이곳에서 연결된 호스를 통해 도장 작업은 사방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페인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래 작업자들의 목. 그래서 이곳의 작업자는 누구보다 분주하다. 저 위에서 칠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맞아.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 밑에서 지게 내게 따가지고 여기 주려고 바쁘다. 상당히 바쁘다. 작업자를 더욱 바쁘게 하는 건 도장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빈 페인트통을 정리하는 일. 빈 페인트통을 고소 작업차에 바퀴 밑에 가지런히 놓으면 손이 갈 틈도 없이 종이장처럼 얇게 눌린다. 시간을 쪼개 움직인 탓에 오히려 시간을 버는 작업이다. 이야 뭐 된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도 해도 되는데 이게 보고 하려고. 손으로 하자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 이것 또한 현장에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다. 정기검사의 시작과 끝. 7일간의 숨막히는 도장 작업은 계속된다.